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첫 경기는 템파대 클블이거든요.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인데, 템파베이는 선발 에런 스이발레 이번에 사온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아마도 불펜대일 것 같다. 근데 좀 요새 보면은 이런 자비온 커리도 직전 경기에 5이닝 던지고, 어제도 잭 리텔이 6이닝, 또 아까 누가 타이블라크가 6이닝, 갑자기 이 불펜데이 오프너들이 길게 던지는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길게 던지려면은 일단은 잘 던져야 된다. 그런 건데, 일단 먼저 에런 시발레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가 저는 이 클리블랜드 시절부터 에런 시발레를 좀 믿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런 시발레가 한창 잘할 때는 6경기, 이게 다 최근 데이터예요.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게 보면은 7경기겠죠? 그러니까 직전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로 이적해가지고 한번 털렸으니까 더 길게 보면은 아마 1.45보다는 안 좋게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 템파베이에서 직전 경기 4.1이닝 4.1이닝 3실점을 했거든요. 직전 경기에서. 근데 무튼 그 전까지 에런 시발레는 상당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템파 이적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 템파 포수 뭐 베탄코드와의 이런 합의라든지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기본적으로 에런 시발레가 뭐 구위가 되게 좋아가지고 삼진을 많이 잡는다던가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아주 뭐 제구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잘 틀어 막았었어요. 되게 기본적으로 홈런도 되게 적게 맞았고 올 시즌은 5피 홈런인데 이렇게 요즘에 한창 잘하던 최근에 이런 좋은 이런 포스를 내뿜을 때는 진짜 1피 홈런밖에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상대방의 이런 리스크를 굉장히 꺾어놓는 그런 스타일의 피칭을 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잘 막는. 다만 이제 이닝 소화 같은 경우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뭐 근데 본래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 저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일단은 저는 이 에런 시발레는 비록 템파 이적해갖고 첫 경기는 좀 안 좋았지만은 이제 상대가 클리블랜드 본인의 이제 또 그 전 소속팀이기도 하고 요즘에 클리블랜드 빠따가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저는 내일 나름대로 에런 시발레한테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긴 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비온 커리가 내일 길게 던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클블 그 불펜데이 성적 말씀드릴게요. 지금 들어와 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클리블랜드 불펜데이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3대5, 0대3 그리고 그 전에 5대8, 11대0 이런 식으로 최근 클리블랜드 불펜데이는 좀 점수가 안 나고 패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긴 했다. 이런 게 있는데 클리블랜드랑 템파는 서로 빠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 형님 반갑습니다. 템파 먼저 말씀드리면은 후반기 이게 전부 다 후반기 데이터입니다, 형님들. 후반기 데이터고 그 후반기에 템파는 전반기에는 OPS 아메리칸 리그 1등을 쭉 달리다가 텍사스한테 따입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천사한테도 막 따입당하고 그랬는데 무튼 전반기와는 사뭇 다른 이런 빠따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 템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템파도 뭐 그래도 홈런 개수는 좀 되는 편이긴 한데 클블이 워낙에 지금 좀 심각하죠. 클리블랜드가 후반기 초반에는 나름대로 홈런도 많이 치고 OPS 순위도 높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타율은 21등으로 낫배드인데 그 OPS 생산력이 27등까지 또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여기 왼쪽 제가 여기 적어드린 대로 클리블랜드는 이런 빠따 생산력이 최근에 너무 별로긴 하다. 이런 거 적어드렸고 제가 이제 준비했던 후반기 OPS 이런 거 한번 또 써먹어 볼게요. 이제 제가 후반기 OPS나 방어 이런 것만 따로 좀 정리를 했는데 클리블랜드 어딨어? 클리블랜드 CLE 왜 없냐? 클리블랜드 빼먹었나? CLE 어디 갔어? 클리블랜드가 왜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클리블랜드 빼먹었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업데이트 할게요. 무튼 클리블랜드가 아마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거의 여기 보스턴이랑 유사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보거든요. 무튼 클리블랜드 빠따가 굉장히 안 좋다. 얘가 왜 그러냐면요. 최근 이게 몇 경기냐? 하나, 둘, 셋. 최근 10경기에서 일단 2개의 홈런밖에 없고 클리블랜드가 그 후반기 초반에 그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전반기 90경기 동안 60홈런을 깠다.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경기 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막 이런 홈런을 치고 그랬어요. 후반기 초반에는. 근데 결국에는 다 평균 회귀하더라.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이 없고 지금 몇 경기째야? 10경기 연속 일단은 한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고요.
이게 13경기인가 아마 그럴 텐데 13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다. 그래서 타율로 계산하면은 최근 10경기에서 1할 9푼, 최근 5경기로 좁혀보면은 1할 7푼 3리 이런 정도로 굉장히 못 친다. 오늘 뭐 살짝 5안타 치고 4득점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건 저는 빠따 생산력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보긴 해요. 물론 템파도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서 양 팀의 사실 자비온 커리가 잘 던질 거라는 생각은 크게는 안 드는데 저는 일단 에런 시발레를 조금 믿어보고 싶고 기본적으로 양팀 다 빠따가 매우 별로라는 점. 그래가지고 얘네 둘한테 8.5 기준점이면 저는 언더가 꽤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더를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어제 오바 본 거를 다 그 애틀랜타 경기 빼고는 오바 본 거는 많이 틀렸지만 언더 본 거는 그래도 적중이 좀 나름 많았다는 점. 뭐 어제 얘기를 하면 자랑할 건 별로 없긴 한데 네, 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양키인데 이게 지금 양키 선발이 지금 랜디 바스켓인지 그 코르테스인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TBD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러자도를 상대하게 될 마이애미 아직도 저기네요. TBD네요. 결정이 안 됐다고 하고 그래서 둘 다 일단 알아는 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애미 선발 러자도 왜 그래? 마이애미 선발 헤수스 러자도를 말씀드릴게요. 최근 두 경기에 굉장히 못하고 있죠. 러자도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친구가 변화구도 좋고 직구도 좌완인데 불구하고 97마일 나오고 되게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좀 이런 뭐랄까 기세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이거 러자도 제가 지난 경기 때 러자도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했을 때는 패스트볼보다 그 변화구는 많이 쳐맞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패스트볼은 공략을 잘 안 당했는데 변화구가 많이 쳐맞았더라.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헤수스 러자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로그 스탯캐스트 좀 키워드를 하겠다. 이거 이제 어제 경기 말고 직전 경기 보시면 이게 디트로이트전이 디트로이트전이 그 전 선발 경기였었는데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여기 맨 오른쪽 가려서 안 보이네. 살짝 치워드리면 맨 오른쪽에 어떤 구종이었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패스트볼 막 있고 슬라이더 있고 이런 식인데 패스트볼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 제가 마우스 포인터 있는 곳 여기 보시면 필드 아웃 말 그대로 아웃이고 싱글이면은 뭐 안타 더블이면 2루타 뭐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얘가 던진 구종이 어떤 결과를 낳냐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그 패스트볼은 안타 하나밖에 안 맞았는데 이 변화구들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략당하는 모습이 전전 경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에도 헤스 러자도가 털렸거든요. 상대가 텍사스였고 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못 봤는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포심도 많이 털렸다. 포심도 안타 한번 또 뭐야 체인지업도 홈런 맞고 포심이 또 2루타 맞고 싱커 던졌는데 홈런 맞아 슬라이더 던졌는데 안타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 헤스 러자도가 변하고 핑계댈 게 없이 그냥 좀 개인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러자도가 뭐 변화구 공략을 당한 거랑은 별개로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두 경기 이렇게 털리기 전에 그 전에 7경기 동안은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털리고 있다. 러자도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등판 한번 걸은 걸로 알고 있어요. 등판 한번 걸은 뒤로 아마도 부상의 이유겠죠. 부상의 이유로 걸은 뒤로 그 뒤로 이렇게 좀 털리고 있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갖고는 있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코르테스랑 이제 바스켓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코르테스는 올 시즌에 11경기를 초반에 좀 선발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자책점 5점대 이러다가 그 마이너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좀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죠. 잘하지는 못하고 그냥 뭐 6이닝 2실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두 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이너리그에서 이 새끼가 좀 요새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거를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좋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긴 이닝을 던지지도 못했고 딱히 막 작년에 이런 코르테스의 장점이 나왔다는 그런 피칭이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무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메이저리그 이제 복귀전에서도 4이닝밖에 못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아직도 아마 투구수 제한이나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스케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거의 없는데 지금 랜디 바스케스는 뭐 일단은 나와서는 잘하고 있어요. 랜디 바스케스. 근데 얘가 4월달에 4월달인가? 4월달에 한번 5월달에 한번 막 이런 식으로 달에 한 번씩 등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그래도 괜찮긴 했는데 이 새끼가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잘하는 애냐 이거는 저는 일단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15이닝 동안 삼진 10개 볼넷 7개 이런 식으로 제 뒤에 안 적어드렸구나. 삼진 10개 볼넷 7개 이런 식으로 좀 제구에도 살짝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뭐 스터프가 아주 죽여준다 이런 것까지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얘가 보면요 마이너리그에서 올 시즌 75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 종종 콜업 되긴 했지만은 마이너리그에서 주로 뛰던 애인데 마이너리그 성적이 최근에는 나쁘지 않아요. 6이닝 2실점 4이닝 2실점 뭐 4이닝 3실점 뭐 이런데 좀 들쑥날쑥하지만 그냥 4.76짜리다. 마이너리그에서도 아주 뭐 다 평정하고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랜디 바스케스가 나온다면 저는 그래도 좀 검증된 코르테스보다는 랜디 바스케스가 나오면 양키가 고전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둘 다 누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양팀에 빠따 말씀드리면은 마이애미가 그 원래는 저기 뭐지 홈런 같은 부분에서 되게 약점이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직전 경기 뭐 어제는 쉬었으니까 직전 경기에서 3홈런을 갈겨주면서 좀 홈런 감을 좀 해소를 했더라.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애미는 보시면은 이거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뭐냐면은 후반기에 2할 오픈 1리 치고 있고 타율 이거는 이 타율 2할 오픈 1리는 30개 팀 가운데 후반기 13등이다. 다시 적어드려야겠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후반기 이제 그 팀들 가운데 13등이다. 그리고 22개의 홈런 후반기에 50개의 볼넷을 얻어내고 있다. 근데 마이애미는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그 OPS가 25등이에요. 25등. 689로. 근데 지금 타율은 13등인데 OPS는 25등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장타가 부족하고 이런 출루, 볼넷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좀 뭐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약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뭐 잘 칠지언정 안타는 종종 쳐도 점수로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게 마이애미 현주소고 양키는 홈런도 많고 홈런은 그냥 적당한 수준, 볼넷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양키가 일단은 후반기 성적이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양키가 이게 빠따가 언제 좀 시원하게 터질지 모르겠는데 간헐적으로 막 폭발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근데 꾸준함이 없어 양키도. 그래서 좀 예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왜냐면 양키가 이렇게 좀 상대가 흔들리는 선발 러자도 같이 최근에 갑자기 흔들리는 애들을 만나면은 좀 뭔가 못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원래 같으면은 좀 마이애미의 빠따 이런 생산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 계산해가지고 양키의 두툼한 이런 좀 그 불펜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원래는 좀 양키 사이드를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냥 좀 패스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린 정보로는 어떤 결정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코르테스나 바스케스나 좀 꾸준한 선발로는 못 나왔었고 반대편에는 러자도는 최근에 아주 잘하고 있다가 최근 두 경기에서 7.20으로 무너졌다. 그리고 심지어 전 경기에서는 변화구도 무너져 직구도 무너져. 좌완인데 막 97, 8마일 던지는데 직구까지 공략을 많이 당했었다.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를 할 것 같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 워싱턴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 워싱 대 오클이라서 서로 약간 개차반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선발도 그 호안 아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오늘 그 선발 명단이 쭉 있잖아요. 선발 명단 화려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이 아돈이거든요. 작년에 호안 아돈 그리고 오늘 라인업에 있는 댈러스 카이클 이런 분들 나오면은 상대 팀을 진짜 고민 없이 찍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올 시즌에 그런 비슷한 대접을 받는 투수 중에 한 명이 또 웨인라이트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단 내일 워싱턴 선발은 호안 아돈인데 제가 직전 경기를 약간 그런 마인드로 베팅을 했어요. 아돈이네. 작년에 아돈 가지고 개꿀 빨았지. 아돈 반대 까야겠다. 이러다가 한번 제대로 큰 코 다쳤습니다. 아돈이 최근 3경기 이제 이게 그 메이저리그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예요. 메이저리그 이제 돌아와서 그 뭐랄까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던지기 시작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23년도에 7월 8일부터 나와가지고 3경기 동안 4.91 그리고 피홈런 3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올 시즌 볼넷이 굉장히 적어졌다. 작년에는 64.2이닝 동안 39볼넷 76피안타였는데 지금 11이닝밖에 안 되긴 했지만 2볼넷에다가 그 피안타는 6방 이런 식으로 WHIP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낮더라. 근데 뭐 물론 지금까지 던진 것 중에서는 그 6이닝 던진 게 딱 한 번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표본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우리 아돈이 달려졌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돈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아돈이라고 아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반대편에 있는 폴 블랙번은 원래 작년에 오클랜드 선발의 또 한 축이었죠. 작년에 이제 팀이 터져나가는 와중에 콜 어빈이랑 함께 블랙번이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게 있는데 일단 최근에 되게 잘해요. 블랙번이. 블랙번 최근 3경기에서 17.1이닝 동안 1.56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얘가 그전 3경기에서요. 그러니까 최근 3경기는 아주 잘하고 그전 3경기는 존나 못하고 이거거든요. 그전 3경기에 10.03이었는데 최근 3경기 동안은 1.56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클랜드는 아무래도 저는 양팀 다 뭐 투수가 괜찮아지긴 했지만 좀 더 검증된 쪽이라면 저는 블랙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블랙번도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땅볼 땅볼 피처 성향이 있고 올 시즌에 무엇보다 60이닝 동안 피홈런 5개밖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땅볼 투수로서의 색깔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 3경기 동안 피홈런도 딱 1개 이런 식으로 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 확연하게 좀 피안타 세도 많이 줄어들었고 양팀 빠따 얘기를 드리면요. 워싱 같은 경우는 그냥 홈런도 살짝 모자라고 볼넷도 좀 눈에 띄지 않는. 근데 오클도 비슷합니다. 오클도 양팀 다 빠따로는 그렇게 썩 자랑할 그게 안 돼요. 근데 워싱턴도 잘 칠 땐 잘 치는데 특히 그리고 워싱턴이 약간 좌완한테 강한 점이 좀 있어요. 좌완한테. 지금 보시면은 내일 워싱턴이 우한 상대로 밤 경기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650이잖아요. 그리고 우한 상대로 홈에서는 691입니다. 근데 진짜 조금 위로 보면은 워싱턴 경기가 뭐 우한 상대로 원정도 7할밖에 안 되는데 그전 데이터를 살펴보시면은 워싱턴이 좌완 만났을 때 또 우한이네. 좌완 어딨어? 워싱턴이 좌완 만났을 때는 좀 세요. 뭐 좌완 데이터가 없냐 무슨? 워싱턴 좌완 상대 이렇게 막 OPS 8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좌완 상대로 강한 팀이고 우완 상대로는 그렇게 썩 막 장점은 없더라. 이게 워싱턴이 올 시즌 내내 그랬어요. 이게 되게 제가 막 5월부터 이거를 막 이 표를 작성을 계속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워싱턴은 좌완 만났을 때 세다. 근데 우완 상대로는 이런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센 모습은 사실 안 보인다. 그런 점들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클랜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홈런 숫자나 볼넷 숫자나 그냥 거기서 거기더라.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오클을 오히려 좀 좋게 보거든요. 오클을 조금 좋게 보는데 근데 배당상으로 막 프렌이 그렇게 맞지도 않고 오히려 오클이 1.75로 정배니까 그냥 오클 정배 찍기는 뭔가 좀 그래. 그리고 양팀 다 불펜이 서로 개차반. 서로 개차반인데 후반기 불펜 방어를 한번 볼게요. 오클이 아마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후반기 불펜 방어율. 아이고야. 타격을 갖고 왔네. 후반기 불펜 방어를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은 워싱턴은 밑에서 3등. 잘 안 보이겠다. 잘 보이시려나? 워싱턴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5.50으로 뒤에서 3등이에요. 그러니까 전반기랑 크게 다를 거 없다. 워싱턴이 전반기에도 불펜이 되게 안 좋았었고 그랬는데 5.50으로 되게 못하고 있고 와중에 오클 같은 경우는 4.17 그래도 오클 불펜은 그래도 중위권은 하고 있다. 오히려 13등이면 중상위권이라고 살짝 봐야겠죠. 오렌지 형님 어서 오시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불펜도 최근에 약간은 차이가 좀 있어요. 다만 폼으로 보면은 폼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워싱턴이 살짝 낮긴 하다. 이렇게 워싱턴이 최근 한 열흘 정도 기간에는 이렇게 제가 빨갛게 진하게 해놨죠. 최근 열흘 동안은 조금 워싱턴 불펜이 잘하긴 했었다. 근데 이것도 잘해봤자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굳이 가라면 오클슨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별로 추천은 안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베팅 안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워싱턴 오클 경기 아돈 나오네 하고 째고 계신 분 계시면은 저는 그래도 오클슨 괜찮게는 본다더라.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이제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팀들 간의 대결인데 피츠버그는 내일 오비에도가 나오고요. 요한 오비에도. 그리고 그 신시내티는 앤드류 에벗이 나옵니다. 제가 에벗을 올 시즌에 계속 빨아줬던 거는 형들 잘 아실 텐데 그 에벗이 요즘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인 선발이 너무 잘하긴 했었어요. 신인 선발이 너무 잘하긴 했었는데 아직도 2.93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첫 시즌이면은 2점대 마무리는 솔직히 조금 오바라고 보긴 해요. 좀 떨어지긴 해야 돼. 더 맞긴 해야 돼. 기본적으로 에벗 같은 경우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 던지는 편이긴 합니다. 뭐 이게 원래는 간극이 되게 컸는데 요즘에 그 홈에서도 직전 경기 워싱한테 5.2이닝 6실점 하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도 간극이 그런 편이고 에벗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벗 먼저. 그래서 얘가 에벗이 그 홈으로 오면은 원정으로 가면 홈에서 잘 던지는데 원정으로 가면은 피안타라든지 삼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에벗을 말씀드릴 때 그 에벗 WHIP랑 그 피안타율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에벗이 WHIP 이닝당 주자 출루 그게 뭐 1.0이 안 됐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좀 맞으면서 1.03으로 올랐다. 그래서 리그 전체 5등에서 지금 32위까지 떨어졌다. 리그 전체 막 1위, 1, 2위 하다가 5등으로 떨어졌다가 32등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좀 내세울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피안타율도 지금 현재 8등, 2할 1푼 1리로 적지만은 최근에 많이 맞으면서 8등으로 떨어졌고 최근에 어땠길래 최근 두 경기에 10.00이다 에벗이. 그래서 좀 폼이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이 눈에 띄어요. 뭐 상대팀이 시카고 컵스랑 워싱턴이었는데 제가 아까 워싱턴은 좌완 상대로 8할 정도 치는 그런 팀이라고 했었고 시카고 컵스는 이때 괴물이었고 여러 가지로 폼이 좀 좋은 팀들을 만났다는 건 있기는 해요. 그렇게 말하면 있긴 한데 반대로 이제 오비에도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비에도가요 형님들 7월달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오비에도가 7월달에 28.2이닝 동안 6.28 피홈런 6방 볼넷도 14개 그냥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7월달 막바지부터 되게 잘했어요. 오비에도가 최근 3경기에서 0.90 그리고 눈에 띄는 건 뭐냐 이 친구가 6이닝 7이닝 7이닝 이렇게 먹어주더라.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오비에도가 막 8연패였나? 막 그렇게 받고 막 7이닝 던지고도 지고 이럴 때부터 오비에도가 사실 무시할 만한 놈이 아니다. 공 자체는 괜찮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에야 좀 비로소 그런 게 나오는지 이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비에도 욕 많이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오비에도가 그래도 공은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약간 빛을 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빠따상으로 타율 25등인데 그래도 OPS는 20등 최근에 좀 잘 쳐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피츠버그는 신인 타자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빠따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막 애틀랜타도 때려잡고 의외성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피츠버그고요. 최근 2경기 연속 애틀 상대로 2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를 기록했었고 반대로 신시내티는 전반기에 비하면 엄청난 지금 빠따 하락이 있죠. 심지어 이제 시카고 컵스한테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도 거의 탈환당할 사이즈고 내셔널리그 지금 1위가 미러키인가? 미러키네. 미러키, 시카고, 신시내티가 비슷했는데 지금 거의 오리무중이네요. 컵스가 후반기에 많이 약진을 하면서 좀 쫓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신시내티는 이대로 가다가는 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도 놓치고 포스트 시즌도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신시내티가 후반기에도 홈런은 되게 많이 쳐요. 홈런 되게 많이 치는데 근데 오비에도가 올 시즌 131이닝 던졌는데 얘가 피홈런이 13번밖에 없어요. 13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기간 최근에 이런 3경기 최근 3경기 좋다고 했는데 20이닝 동안 0.90 이 기간에는 피홈런도 딱 하나도 없었고 아예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신시내티의 장점이 좀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경기는 저는 피츠버그 프렌 쪽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에벗을 상대로 좀 제가 프렌 까는 게 살짝
빡세긴 한데 저는 이 경기 피츠버그 프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애틀도 때려잡고 여러 가지로 피츠버그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좀 들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은 제 불펜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갔어? 피츠버그랑 신시내티 불펜. 신시내티가 얼마 전에 그 동생 디아즈도 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좀 뭐랄까 믿을만한 구석들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저런 신시내티다. 신시내티는 일단 어제 경기를 쭉 쉬어가지고 한 명도 기용을 안 했고 반대편에는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홀더맨이랑 해치 여기에만 집중되는 모습. 제가 저번에 계속 지난 애틀랜타와의 경기 때 애틀랜타 어제 바로 어제도 엘더 경기에 오바를 본다고 했던 것도 물론 피츠버그가 잘 칠 것도 있지만은 불펜 연투라든지 누적된 불펜 소모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런 점들을 많이 좀 해소를 했다. 어제 좀 많이 쓰지 않는 이런 불펜들한테 많은 투구를 시키면서 좀 주력 불펜 자원들이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피츠버그가 좀 힘낼 구석이 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면서 저는 피츠버그 프렌을 조금 더 공고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필라델피아 대 미네소타인데요. 이 경기가 지금 랑엘 수아레즈가 선발인데 이게 지금 랑엘 수아레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산체스나 타이완 워커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 랑엘 수아레즈가 아닐 것 같은데. 무튼 일단 준비해온 대로 해볼게요. 근데 이 경기는요 형님들, 일단 미네소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미네소타는 일단 카이클 선발이 확정이니까 카이클이 일단은 직전 경기에 생각보다 잘했어요. 얘가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는 형님들 제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적어서 설명드릴게요. 카이클이 작년에는 이제 9.20으로 엄청 안 좋았죠. 그래서 카이클 나오면 땡큐, 규철이 형 나오면 땡큐 이런 거 많은데 규나생 이런 거 있었는데 작년에 9.20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메이저리그 선발 안 뛰고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이너리그 32이닝 동안 1.13. 그냥 그야말로 마이너리그에서 내가 전 사이영 수상자 카이클이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왔거든요. 저는 사실 직전 경기에 카이클 등판 때 반대를 깠을 때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카이클이 보란듯이 5이닝 1실점인가 무실점인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짬밥은 무시할 수가 없다. 마이너리그에서 잘하고 온 것도 분명히 이런 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잘 치고 있긴 한데 카이클이 조금 그래도 선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기는 해보고 있어요. 카이클이 확실히 좀 요새 괜찮아. 사실 이것도 좀 예단하긴 일이겠지만 단 한 경기 치는 거라서 어쨌든 마이너리그에서 잘하고 왔던 게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여지긴 했었다. 지난 경기에서는. 그런 점들 일단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그리고 내일 필라델피아 선발 랑엘 수아레즈로 저는 알고 왔는데, 랑엘 수아레즈가 일단은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근데 얘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해요. 홈에서는 5.36, 원정에서는 2점대 이렇거든요. 그리고 피홈런도 올 시즌 9방인데 홈에서는 7방, 원정에서는 2방 이런 식으로 홈등판하는 경우에는 랑엘 수아레즈가 약간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내비칠 때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필라델피아가 워싱턴과의 시리즈 때 더블헤더가 있었잖아요. 그날 이제 랑엘 수아레즈가 조금 부진했는데, 제가 맨날 랑엘 수아레즈 경기 때마다 하는 말이 얘는 땅볼 투수고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뛰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런 게 결정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올 시즌에 랑엘 수아레즈 좀 변화된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올 시즌에 좀 작년보다 살짝 안 좋아요. 왜 그런지도 제가 조금 이제 좀 근거로 제시하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땅볼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공이 예를 들어 포심 같은 거만 뿌리면 땅볼 유도하기가 어렵죠. 끝에서 꺾인다든지 떨어지는 공을 던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땅볼 투수들이 많이 쓰는 게 싱커, 커터, 커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랑엘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공을 던지는지부터 볼게요. 수아레즈는 기본적으로 싱커 활용 비율이 되게 높은 선수였다. 45% 막 이렇게 던지고, 점점 늘려나간 공도 보면은 커터를 비율을 늘리고 커브 비율을 늘리고 막 그랬거든요.
작년에 커브 비율이 7.8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19.3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보면 여기 맨 왼쪽 보시면은 맨 왼쪽 보시면은 쭉 계속 땅볼 비율이 되게 50%를 상회하는 그런 친구고 커리어 평균 55.8%의 땅볼 유도율 뭐 이런 친구인데 올 시즌에 근데 왜 이렇게 쳐맞냐 땅볼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볼 투수인데 얘가요 2021년 21년도에 싱커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싱커라고 써 있고 2021년 이렇게 2021년도에 싱커라고 적혀 있는데 21 런밸류 위에 보시면 런밸류라고 적혀 있는 21 이게 뭐냐? 이 랑앤스와레즈의 싱커가 21점을 막아줬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구종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랑앤스와레즈 싱커가 22년도에는 9점. 9점을 막아줬다는 소리죠. 근데 올 시즌 보면은 마이너스 3. 오히려 3점을 더 허용할 만한 그런 정도의 구질이다. 말 그대로 구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보면은 21년도에 여기 BA 피안타율 21년도에 이 수아레즈의 싱커가 2할 1푼 작년에는 2할 2푼 근데 올 시즌 3할 2푼 7리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올 시즌 랑앤스와레즈가 부진한 이유가 아닌가 싶고 특히 이 부진이란 게 랑앤스와레즈가 그래도 잘할 때가 있었어요. 얘가 올 시즌 좀 부상으로 시즌 등판이 조금 늦었는데 6월달에 33.1이닝 동안 1.08로 진짜 이달의 투수급으로 잘했거든요. 근데 이랬던 친구가 7월달에 28이닝 동안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드리고 위에 다시 적어드릴게요. 그 6월달에 33.1이닝 동안 1.08로 되게 잘하다가 홈런도 한 번밖에 안 맞았는데 7월달 들어서 28이닝 동안 6.11 홈런 5방 쳐맞고 8월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어쨌든 7월달에 존나게 쳐맞았다 랑앤스와레즈가 8월달 들어서는 조금 나아지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랑앤스와레즈가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좋아진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가 꽤 괜찮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지금 미네소타는 3연패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워싱턴과의 시리즈를 3대1로 이겼거든요. 미네소타는 심지어 디트한테도 또 이렇게 져버렸고 1승 3패로 필라델피아가 이 OPS 상승세가 조금 눈에 띄어요. 지금 OPS 748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오늘따라 제가 좀 자료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어제 열심히 준비한 이런 그래프 보시면은 내셔널리그 OPS 내셔널리그 후반기 OPS 보여드릴게요. 필라델피아 여기 지금 보시면 살짝 상승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7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때 기준으로 필라델피아 OPS가 아마 740 이랬을 건데 그래도 요즘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더라. 이런 점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내일 그 카이클이 고정이라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선발은 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필라델피아는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같은 경우 846으로 상당히 높은 OPS를 자랑을 하더라. 그리고 미네소타는 이렇게 799 OPS가 많이 떨어진 상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바로는 필라델피아는 홈런이 좀 적고 볼넷이 되게 많다. 미네소타는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은 편이다 이랬는데 미네소타가요 최근에 OPS가 많이 하락세요. 이제 제가 8할 때도 깨졌다고 했었고 미네소타 OPS 그냥 그림으로만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때 맨 위에 다 이렇게 진하다가 하나만 딱 남아요. 나머지 다 흐려지고 보시다시피 후반기 초반에는 아메리칸 리그 전체 1등급이었는데 지금 이제 사진상으로는 아마 830 정도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799다. 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작성할 때는 더 떨어질 거다. 그야말로 평균 회귀를 하고 있는 거죠. 미네소타의 빠따도 갑자기 후반기에 좀 잘 나가더니 요새 좀 많이 못 친다. 왜냐면 미네소타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3연패하는 기간 동안 6안타, 7안타, 2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거든요. 뭐 이렇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승리 당연히 좀 필라델피아 승리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내일 랑앤스와레즈가 나올지 타이완 워커가 나올지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필라델피아 선발들은 그래도 3할 6푼 9리 이 정도로 나쁘지 않은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누가 나오든 어느 정도 믿을만 할 것 같아요. 빠따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쪽을 좀 보고
마해는 좀 무서운데 마해 배당이 좀 좋긴 하네. 왜냐면 지금 미네가 워낙에 못 치고 카이클이라는 좀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카이클이 전 경기는 잘했지만은 그게 만약 플루크일지 간만에 메이저리그 복귀한 플루크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마헨도 할만하다고는 봐요. 필라델피아 승에 넘어서 필라델피아 승을 넘어 마인까지도 보기는 보는데 승배당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승 정도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 대 컵스. 토론토 대 시카고 컵스. 토론토 대 시컵. 내일 토론토 선발은 베리오스, 시컵은 그 하비에르 아사드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베리오스는 7월 이후에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리고 홈등판이고 얘도 또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고요. 베리오스. 베리오스가 7월 이후에 2.31로 꽤 괜찮다. 그리고 홈에서 2.72로 상당히 잘하더라. 다만 살짝 아쉬운 게 베리오스도 그 포심이 아무래도 베리오스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좀 말할 수가 있는데 베리오스가 포심이 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디 갔어? 어디 갔노? 베리오스의 포심. 작년에 이게 계속해서 뭐 나름대로 플러스 피치였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7 찍다가 올 시즌에 플러스 5로 좋아졌어요. 이거 좀 크게 들어갔다. 베리오스의 포심 페스트볼이 플러스 3으로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는데 보니까 작년에 620 그 피장타율 작년에는 베리오스의 포심을 치면은 6할 2푼에 62%의 확률로 장타가 나왔다. 그 안타들 중에서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게 476으로 엄청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베리오스가 작년보다 홈런도 덜 맞고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29피 홈런, 172이닝 동안 29피 홈런인데 올 시즌에는 136이닝 동안 15피 홈런이니까 비율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7월 이후에 2.31, 2피 홈런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베리오스의 상태가 좋다는 걸 얘기를 드렸고 이 하비에르 아사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종종 나오긴 했는데 얘가 올 시즌에 뭐 그렇게 아주 대접을 잘 받은 건 아니었어요. 얘가 3.35로 준수한 방어율이긴 한데 얘가 시즌 초반에는 좀 주력 불펜으로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좀 지는 경기에 그냥 나오는 추격조 내지 그냥 패전 처리는 아니고 어쨌든 추격조 정도 대우였는데 아사드가 그 1.17 7월달이랑 8월달 합쳐서 1.17로 불펜으로 나올 때 굉장히 잘하더라. 이랬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8월달 들어서 선발로 쓰고 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애틀한테 3.2이닝 2실점을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사드를 믿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시카고 컵스이긴 하지만 아사드를 믿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다 지금. 그리고 이것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토론토. 지금 토론토나 시카고 컵스나 빠따가 좀 신통치 않습니다. 시카고 컵스나 토론토나 이렇게 기록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위에 제가 적어드린 대로 기록들은 나쁘지가 않은데 얘네가 일단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여드리면 최근에 많이 좀 빠따가 하락세. 한창 좋았었는데 갑자기 최근 몇 경기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그렇게 못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생산력이 별로예요. 막 9안타, 8안타, 막 10안타 쳐도 점수를 0.1점, 3점밖에 못 내다 보니까 그런 상태고 더구나 내일 양팀 둘 다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OPS가 705, 746으로 본인들의 후반기 OPS보다 확연하게 많이 떨어지더라. 시카고 컵스는 후반기 OPS가 865인데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를 하면 746까지 거의 1할 넘게 떨어지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베리오스는 저는 좀 지금 언더 쪽에서 믿을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준점이 9.5나 되거든요. 저는 9.5면 이거는 언더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팀 다 좀 불펜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뭐 이 경기는 그렇게 많이 믿는 건 아닌데 그냥 지표상으로는 저는 언더가 괜찮다고 봅니다. 컵스의 불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컵스 불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카고 컵스. 왜냐면 컵스도 불펜이 썩 좋지는 않아서. 컵스가 어제 그냥 아예 통으로 쉬었네. 아예 경기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면 뭐
컵스 후반기 그리고 저거 막 불펜 평자 한번 볼게요. 시카고 컵스 후반기 불펜 평자 3.88 낫배드입니다. 전체 10등. 낫배드라고 저는 보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캥기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토론토도 불펜 방울 3.65로 7등. 뭐 이러다 보니까 언더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언더가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인데 와 지금 보스턴 또 홈 경기인데 지금 요새 홈 보스턴이 어떻게 좀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보스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못하지? 막 거의 이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내일 근데 보스턴이요 크리스 세일이 나와요. 크리스 세일이 지금 마지막 등판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크리스 세일이 이제 한창 정성기에 비하면은 엄청 안 좋아지긴 했어요. 얘도 그것도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딨냐 왜 이렇게 안 보여? 내일 크리스 세일이 크리스 세일이 나오는데요. 세일이 이제 한창 이제 부상으로 떨어지기 전 부상으로 안 나오기 전에 세일이 6경기 36이닝 동안 2.25에 삼진도 41개 나름대로 좀 여러가지 폼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죠. 세일의 마지막 등판이 6월 2일이니까 지금 거의 한 2달을 못 뛴 거거든요. 무슨 부상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크리스 세일이 초반에는 좀 맞다가 한창 잘하고 있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세일이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좀 해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리스 세일이거든요.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그런 지표들인데 살짝 옆으로 치우고 보면은 크리스 세일이 21년도 22년도를 통으로 쉬었습니다. 거의 한 4년가량을 통으로 쉬고선 돌아왔는데 돌아왔던 세일이 보니까 특히 페스트볼 스핀 이게 많이 떨어진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페스트볼 스핀은 진짜 직구의 구위랑 딱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으면은 이 페스트볼 스핀이 상당히 높거나 그러면은 진짜 좋은 타구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런 건데 일단 페스트볼 스핀이 굉장히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런밸류 이 세일도 대표적인 투피치 수수죠. 3쿼터 투구 폼으로 이렇게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상당히 런밸류가 높은 거의 막 합해서 막 35, 막 36 이렇게 먹어줬었는데 한참 부상이던 기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때는 되게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부활했던 올 시즌을 봤더니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게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묻혀가지고 안 좋은 건지 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크리스 세일의 직전 경기 폼은 상당히 좋았더라. 근데 제가 그래서 세일이 마이너리그 등판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이너리그 등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세일에 대해서 지금 뭔가 알기가 어려워. 세일이 최근에 좀 부상 복귀하고 리앱 등판 성적이 어땠나 막 이런 거 보려고 했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이게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크리스 세일은 지금 분석하기가 살짝 까다롭다. 시라큐스 저기 8월 1일이랑 8월 6일에 했네. 8월 1일에 시라큐스 상대로 2이닝 무실점 4.1이닝 무실점 제가 이거 찾았는데 말씀 안 드린 거구나. 어쨌든 간에 뭐 말을 하자면 두 경기 동안 6.1이닝 무실점 그리고 10개의 삼진. 근데 이거를 뭔가 확실한 지표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그래서 세일이 뭐 리앱 등판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던 것 같네요. 4.1이닝 동안 삼진 7개 잡았어요. 마이너리그에서. 그리고 반면에 이제 디트로이트 선발은 타릭 스쿠발이에요. 얘도 세일이랑 비슷한 타입입니다. 좌완인데 비슷한 타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좌완에 좀 강속구 96실마일 맞을게 던지는 투수고 얘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후반기에 스쿠발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후반기 19이닝 동안 5.1 그리고 삼진 22개 볼넷은 2개 그리고 홈런 0개 이런 식으로 뭐랄까 왜냐면 얘가 되게 주목받던 애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디트로이트가 길러내고 있는 투수 4명 있는데 리즈 올슨, 맷 매닝과 더불어서 케이시 마이즈, 타릭 스쿠발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타릭 스쿠발은 에이스 제목으로 평가받는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지지난해 21년도에 149이닝 동안 피홈런을 35개를 맞았어요.
35개를 맞고 작년에도 뭐 117이닝 동안 9피 홈런으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원래는 얘가 그러니까 피홈런에 약점이 있던 애인데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에 27이닝밖에 안 되지만은 그 피홈런 리스크를 조금 벗어 던진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볼넷 볼넷이 상당히 좀 적게 찍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확연하게 좀 포텐이 있는 친구라고 보고 막 오늘 갑자기 잘했던 매튜 리버라토레는 진짜 못하다가 오늘 하루 잘한 건데 스쿠발은 그래도 종종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선수라 가지고 뭐 어쨌든 양 팀의 빠따를 말씀드리면은 보우스턴은 OPS가 지금 13등 되게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고 좀 홈런이라든지 볼넷 개수 이거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죄송합니다. 위에 적어드릴게요 다시. 보스턴이 2할 오픈 1위로 타율도 나쁘지 않은데 그 홈런이 34개 아주 많지는 않고 볼넷이 58개로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아마 내일 스쿠발이 볼넷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보스턴의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트도 말씀을 드리면 디트도 홈런도 적고 볼넷도 굉장히 적어요. 마찬가지로 보스턴도 아주 많은 위기를 맞이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보스턴이 그 올 시즌 홈이랑 원정 이런 타격 편차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홈에서는 2할 8푼 6리의 타율. 근데 원정에서는 2할 3푼 5리다. 그래서 홈 타율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홈에서도 그렇게 좀 잘하고 있지 못해요. 최근 7경기를 이렇게 홈에서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빼고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 6안타, 10안타, 8안타, 6안타, 6안타, 7안타, 8안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저조합니다. 빠따가. 지금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 내일 양 팀의 선발들이 조금만 힘을 내주면 저는 9.5 언더 한다는 마인드거든요. 오히려 디트에 지금 뭐 라일리 그린이라든지 이런 좀 신인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오히려 좀 무서울 정도고 보스턴이 요새 너무 못 쳐가지고 보시다시피 보스턴도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죠. 이렇게 7할 OPS 7할 오픈이다 지금. 이것도 다시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보스턴 어디 갔어? 보스턴 BOS 여기있다. 보스턴 이런 식으로 최근에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시즌 그냥 후반기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떨어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보스턴의 홈이라고 한들 믿을만 하지가 않다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또 접근을 하려고 해요. 어제도 킨자 경기도 언더 갔으면 쉬웠을 텐데 일단은 보스턴이 지금 워낙에 빠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보스턴 경기는 언더를 좀 까볼만 한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많이 어렵죠. 저도 그래갖고 지금 좀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언오버 쪽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되게 어렵습니다, 형님. 그나마 좀 세인트루이스 이런 경기를 좀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내일 경기 또 이제 다음 경기가 뭐지? 내일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어디 갔어? 애틀랜타 경기는 그래도 배당도 좋고 갈만은 한 것처럼 보여요. 내일 일단은 그 뉴욕 매치 선발 타일러 맥일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이거 하지 말까? 형님들 이거 제가 여기 위에다가 이거 띄워드리잖아요. 그래프 이거 많이 좀 보시나? 그래프 제가 이거 띄워드리는 거 형님들 어떻게 보세요? 많이 쓸모가 있나 모르겠네. 이거 띄우지 말까 그냥? 그래프 띄우지 말까요? 이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막 그런 거. 어쨌든 간에 보시다시피 애틀이 꽉꽉꽉 차 있습니다. 타격이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그야말로 타격이든 투타 모두 애틀이 많이 앞서 나간다. 이런 거 일단 말씀드리고 매치 선발이 내일 타일러 맥일인데 맥일이 뭐 마땅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죠. 뭐 삼진을 잘 잡아, 뭐 볼넷을 잘 뭐 안 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닝도 적고 방어율도 높고 불펜 마이너리그 보냈더니 27이닝 동안 8.67이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도 별로 못했어. 올 시즌 그러니까 초반에 선발로 나갈 때 별로 못해갖고 마이너리그 보냈는데 마이너리그도 27이닝이면 꽤 많이 던진 건데 꽤 많이 던지면서 8.67이었다. 별로 못했는데 직전 등판 메이저리그 다시 올라가도 4.2이닝 5실점. 그러니까 저는 내일 갑자기 얘가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다른 애들은 그래도 잘할 건덕지가 있다고는 보였는데 맥일은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내일 이제 찰리 모튼이에요. 애틀 선발은. 근데 찰리 모튼이 최근에 되게 안 좋습니다. 찰리 모튼
찰리 모튼이 최근에 4경기 동안 7.32 7.32 근데 그 전에 3경기 동안은 0.47로 되게 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좋았다가 확 또 떨어진 거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나마 모튼이 내일 좀 걱정거리 하나 덜 자면은 얘가 그래도 내 원정 등판인데 올 시즌에 13표 홈런 중에 홈에서는 11방, 원정은 2방. 이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튼이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홈런도 덜 맞고 잘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보스턴 원정 3.2이닝 4실점, 시카고 컵스 원정 4.1이닝 5실점 이렇게 뭐 원정이라고 해서 홈런만 안 맞았지 쳐맞는 거는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단순하게 에틀승의 오바 정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매치가 최근에 빠따가 그래도 꽤 살아났거든요. 보시다시피 매치가 그 이제 스탯상으로 타율도 29등, OPS도 28등, 680으로 되게 안 좋고 그런 상태인데 반면에 에틀은 이렇게 빠따 기세는 계속 좋아요. 에틀이 이제 어제까지 해갖고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에틀이 이렇게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는데 그 8경기 동안 4승 4패예요. 4승 4패. 잘 쳐도 질 때가 있어. 그야말로 애틀랜타 경기는 요새 에지가 나면 오바는 들어오는데 승패가 조금 가끔씩 간당간당하다. 어제는 제가 진짜 지뢰 제거 제대로 했는데 애틀랜타가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막 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점수는 많이 난다. 그래서 일단 내일 경기 저는 오바가 좋아 보이고 아무래도 양팀 다 좀 모튼이 갑자기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일단 타일러 맥일이 그렇게 잘한 투수가 아니고 모튼도 원정이나 최근에 이런 리스크가 조금 있다. 이런 점들 해가지고 애틀승의 오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다른 경기에 비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뭐 애틀랜타가 이렇게 그 컨디션 OPS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803으로 본인들의 올 시즌 후반기 OPS 880보다는 안 좋은데 충분히 803이면 훌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틀승의 오바를 보도록 하겠다. 좀 쉬운 왜냐면 막 그렇게 막 수치가 튀거나 그럴 게 별로 없어. 갑작스럽게 막 모튼이 존나 쳐맞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저는 맥일이 막 오늘 리버라토리처럼 폭발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또 꿈도 안 꾸고 있거든요. 사실 누가 오늘 리버라토리가 그렇게 8이닝 무실점 2피안타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약간 그런 마인드여서 자 그리고 내일 이제 켄자 대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도 제가 조금 째고 있는 경기입니다. 잠깐만 깜짝이야. 내일 이제 웨인라이트가 나온다는 점이 큰데요. 이제 그 켄자 선발은 딜런 콜먼이라는 친구인데 어제 갑자기 그 누구야 켄자 선발 어제 누구였지? 갑자기 좀 많은 이닝 던진 친구였는데 불펜데이였는데 갑자기 선발로 위장 선발 내고 나중에 알렉 마쉬가 5이닝을 던졌어요. 그래갖고 잘 막 하고 했는데 내일 켄자가 또 불펜데이인데 저는 켄자 불펜데이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봐요. 켄자 불펜데이 성적 또 적어드리면은 어제 경기는 포함 안 했습니다. 3대9 뭐 1대14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보면 최근 3경기는 다 오바였었고 승패만 따져도 3승 7패로 썩 좋지가 않고 이런 상태고요. 켄자 불펜데이는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는 안 보고 있고 어디 갔어? 캔자스 시티 후반기 그 불펜 방어율이 그래도 어디 갔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캔자스 시티 후반기 불펜 방어율 29등 5.79로 상당히 나쁘다. 캔자스 시티의 불펜 데이는 기대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내일 그리고 무엇보다 웨인라이트가 등판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좀 이런 대투수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실례긴 하지만은 웨인라이트가 나온다는 게 저는 오바에 그리고 또 켄자 프렌 쪽에 가장 좋은 요소라고 보는데 웨인라이트가 왜냐면 최근에 얘가 그나마 좀 불펜 그 부상자 명단 갔다 와서 한번 나왔었는데 왜냐면은 계속 그냥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웨인라이트는 올 시즌 7점대 방어율에다가 굉장히 많이 쳐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계속 웨인라이트 이 부상자 명단 가기 전까지 계속 반대 가야 된다 이러다가 실제로 부상자 명단을 갔다 오더니 5이닝 2실점, 6이닝 4실점을 호투를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직전 경기 콜로라도전에서 3이닝 7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웨인라이트가 부상 복귀 후
웨인이 그 부상자 명단 갔다 온 이후에 14이닝 동안 8.36 그리고 20개의 안타 14이닝 동안 20안타를 쳐맞았고 그 중에는 2개의 홈런과 4개의 2루타가 있었다. 이렇게 장타 비율도 꽤 높고 그냥 그야말로 지금의 웨인라이트는 반대를 까고 웨인라이트 경기는 오바를 까는 게 진짜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구나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따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 보시다시피 캔자가 타율이 6등 후반기 OPS가 12등이에요. 그리고 좀 볼넷이 적긴 한데 애초에 웨인라이트는 볼넷은 적은 투수고 볼넷은 뭐 기대가 크지 않다고 보면은 그냥 캔자 자체가 잘 칩니다. 그런 상태여가지고 반면에 뭐 카즈 같은 경우 올 시즌 타율 4등, OPS 6등, 그리고 뭐 홈런도 40개로 굉장히 뭐 잘 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들어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오버랑 뭐 켄자 프레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둘 다 좋아 보여요. 오버랑 켄자 프레임 둘 다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배당은 켄자 프레임이 1.50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 켄자 프레임이 아까는 더 좋았는데 그리고 오바가 이제 10.5 기준으로 1.76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 그냥 오바 가려고 해요. 오바 기준점도 좋고 저 배당도 좋고 기준점도 10.5면은 그냥 예상했던 기준점이라고 보고 보시다시피 최근에 위에 적어드린 대로 캔자스시티의 불펜데이 불펜데이에 오바가 나온 경우가 꽤 많았다. 뭐 이런 점들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켄자 프렌의 오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아레나도도 많이 살아났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화싹 대 밀키. 조금 빨리 해야겠다. 화싹 대 미러키. 화싹은 내일 코팩, 미러키는 코빈 번스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갱스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내일 코팩이 나오는데요. 코팩이 조금 뭐 잘할 때도 있긴 한데 일단은 선발 투수는 확연하게 코빈 번스가 낫다고 보긴 보입니다. 이 코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쭉 적어드릴게요. 코팩 올 시즌에 그 9이닝당 볼넷 개수 5.6개로 1위 9이닝당 홈런 개수 2.0개로 전체 2위 그리고 이렇게 이게 뒤에서예요. 뒤에서 1등 뒤에서 2등 그러니까 최악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건데 재밌는 거는 그 타율 그러니까 피안타율은 2할 2푼 4리로 앞에서 16등 그러니까 피안타는 잘 안 맞는다 이거거든요. 제가 뭐 코팩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막 나쁜 투수는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털리스도 되게 많았지만은 시즌 초반에 막 7점대 방어를 갈 때부터 원래 이런 애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았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두 경기 동안 5이닝 3실점, 5.1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좀 회복세긴 한데 일단은 지난 7경기 최근 7경기 동안 29.2이닝 던져가지고 5.76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5.76으로 방어율도 높았고 홈런도 9개나 맞았다.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도 내일 좀 물론 미러키 빠따가 별로인 건 맞아요. 별로인 건 맞는데 그래도 미러키도 요새는 살짝 살아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 내일 일단 기본적으로 코빈 번스가 나오죠. 코빈 번스에 대해서 비슷한 결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면은 코빈 번스가 지난 7경기 동안 45이닝에 2.00 근데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게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거를 계속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최근 5경기 때랑 최근 6경기 때랑 성적이 계속 바뀌어요. 최근 5경기를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지지난 경기에 제가 번스 브리핑 들을 때는 그때는 막 1.4 막 이랬었고 지지난 경기 때는 1.87인가 그랬어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 2경기 연속으로 6이닝 2실점을 하면서 살짝 금이 간 건데 6이닝 2실점도 못한 게 아니죠. 6이닝 2실점도 못한 게 아닌데 그 전에 막 8이닝 무실점 막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최근 45이닝 동안 2.00에다가 52개의 삼진 그리고 피홈런도 단 2개밖에 없었고 POPS가 389 그냥 상대방을 아주 조져 놓는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안타율 아까 코팩이 막 16점이라고 했는데 번스는요 1할 9푼 1리로 전체 2등이에요. 그리고 WHIP 그 이제 이닝당 주자 출루 이게 1.05로 전체 9등 원래 더 좋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최근 2경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번스는 올 시즌에 방어율상으로는 3.42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 3경기 6이닝 2실점 3번 하는 동안 전부 다 승문이 없었어요. 번스는 6이닝 2실점이면 나배드하게 던졌는데 이상하게 팀이 점수를 못 뽑아.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일 미러킷은 코빈버스 경기인데 1.4 오면은 배당도 좋고 배당 좋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코팩을 나름대로 최근에 호투한 거랑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평가하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살펴보고는 있는데, 왜냐면은 미러키나 화싹이나 빠따가 막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양팀 다 빠따 적어드리면은. 그리고 밀키 보시다시피 화싹은 홈런도 모자라 볼넷도 없어 이런데, 밀키는 홈런도 적고 볼넷은 그냥 좀 또이또이한 수준, 약간 이런 편이에요. 내일 다 컨디션 OPS도 그렇게 좋게는 아이고 이거 다 안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둘 다 컨디션 OPS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는 점도 없고, 다만 그냥 하나 걸리는 게 뭐냐, 최근 한 5경기 정도 보면은 양팀 다 2할 오픈 2할 6푼 6리로 그냥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빈번스 경기에 8.5 기준이 8.5 언더 기준이 1.74배면 저는 갈만하다고 봐요. 뭐 미러키의 불펜도 단단하고 어제 쉬기도 했고, 뭐 제가 계속 막 화싹 불펜 뭐 다 팔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언더 그리고 미러키 승,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미러키 승 1.45배 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좀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더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빠따 뭐 양팀 다 뭐 성적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천사. 내일 벌랜더 대 데트머스인데 저는 이 경기 살짝 피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깨림칙해. 휴스턴이 빠따가 막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천사도 못 치고 있는데 휴스턴이 뭔가 나랑 요새 좀 사대가 안 맞아요. 적어드리면은 기록만 적어드릴게요. 벌랜더 요즘에 진짜 잘 맞고 있죠. 48경기에서 49.1이닝 동안 1.64, 뭐 6이닝 이상 먹어주고 1.64로 훌륭하고 홈런도 2개밖에 없고, 근데 벌랜더가 예년이랑 다르게 볼넷은 좀 많더라. 특히나 후반기 4경기 동안 4경기 17피안타면은 경기당 한 4개밖에 안 맞은 거니까 되게 훌륭하고, 그리고 데트머스는 요즘에 안 좋다는 소리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발 차이는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데트머스가 6월 달에는 2.05, 2개의 피홈런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었다. 근데 최근 7월 이후로 7월 달과 이제 8월 달 거 성적까지 해가지고 29이닝에 7.45, 그리고 8개의 피홈런, 이런 식으로 최근에 데트머스는 많이 쳐맞는 모습을 보이더라. 이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발 격차는 저는 확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좀 빠따인데 일단 적어드리겠습니다. 휴지 먼저. 휴지가 256, 천사가 249 이렇게 돼요. 양팀 다 보면 특히 휴지 같은 경우는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고, 그 천사 같은 경우는 둘 다 그냥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천사는 이렇게 OPS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772까지 빠졌고 휴스턴도 조금 빠졌다, 784까지,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휴스턴은 지금 최근 3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다 쳐주고 있거든요. 뭐 상대가 볼티였던 게 좀 문제인 것 같지, 휴스턴은 잘 치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문제는 이제 제가 가면은 휴스턴이 저런 모습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 편이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부 다 휴스턴 쪽이 좋다고 말은 해주고 있습니다. 확연하게도. 그리고 데트머스가 아마 휴스턴 상대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좋거든요. 4.88이네. 21년도부터 해가지고 4.88, 31이닝 동안 29피안타, 4.88이면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 것 같고, 딱 그냥 올 시즌 본인 평자 정도로 하고 있네. 여러가지 요건상 휴스턴 승이 좋아 보이지만 1.39라서 저는 그냥 휴스턴 그냥 승 적어놓기만 하고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릴게요. 휴스턴이 빠따가 가끔 막 지랄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대 샌디에이고인데 이거는 쉽죠. 아무래도 스넬이 요새 조금 오락가락한 게 좀 걸리긴 하는데, 라인 넬슨이 원래 장점이 얘가 원정에서 잘 던지는 게 장점이었는데 직전 경기에 아예 그거를 또 깨부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무장점이라고 그냥 말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어디 갔어? 넬슨이 이랬어요. 최근 6경기에서 31.1이닝 동안 6.61 그리고 9개의 피홈런이었는데 다만 뭐 이런 와중에도 원정에서는 9경기 동안 꾸준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9경기를 꾸준하게 잘 막아서 1.79였는데 직전 등판 라인 넬슨의 직전 등판 그 미네소타 원정 타겟 센터인가? 타겟 센터? 타겟 필드였나? 하여튼 뭐 타겟 모시기 그 홍구장에서 3이닝 6실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원정에서 좋았던 그런 점까지 잃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넬슨이 장점까지 잃어버렸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넬슨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막 그 피안타율이 2할8푼 9리로 뒤에서 5등 그리고 WHIP도 1.42로 뒤에서 13등 이런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선발 투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샌디에고가 최근에 좀 타격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점들도 살짝 해소되는 경기가 아닐까. 그리고 뭐 스넬 말씀드리면 스넬이야 뭐 말하나 많아죠. 스넬은 최근 13경기 동안 되게 잘하고 있어요. 0.73. 그리고 2피 홈런밖에 안 맞았었고 직전 경기에 5이닝 3실점으로 살짝 안 좋아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제 경기당 이제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1.9개로 스트라이더에 이은 2등. 그리고 저기 또 아쉬운 거는 볼렛이 9이닝당 5.1개로 되게 많아요. 이 스넬이 진짜 아쉬운 게 진짜 9위 끝내주고 막 옛날에 사이영 받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닝이 모자라요. 이닝이. 진짜 막 이닝을 막 7이닝씩 먹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막 잘 던져도 5이닝 동안 막 삼진 11개씩 잡는데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이닝 못 먹는 게 아쉬워요. 스넬은 기본적으로 볼넷도 많고 하다 보니까 투구수가 그냥 엄청 찍히고 삼진도 잡는 유형이다 보니까 삼진도 자연스럽게 또 그 투구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선발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요. 애리조나는 지금 후반기 빠따가 워낙에 안 좋죠. 애리조나는 빠따가 되게 안 좋다. 보시다시피 홈런이나 볼넷도 그냥 그저 그런 수준. 반면에 샌디는 OPS 9등, 볼넷도 되게 많이 얻어내고 홈런도 아쉽지가 않죠. 그 애리조나는 특히 좀 얘가 저기 적어놨는데 63 최근 그 OPS가 후반기에 686까지 떨어졌다. 이거 한번 더 활용을 할게요. 시간도 많이 없지만은 뭐 애리조나는 뻔합니다. 그냥 애리조나 어딨어? 애리조나는 이래요. 그냥 수직 하락 중 아마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구나. 지금 686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지금 이 그림보다도 더 많이 꺾일 거다.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애리조나의 빠따 자체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다 보고 뭐 내일 그냥 리스크라면 샌디가 못 치는 거랑 뭐 불펜 이런 건데 불펜마저도 애리조나가 구리죠. 그런 상태여서 저는 샌디 승에 샌디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샌디 마인이 1.79인데 샌디 강승 1.47이면은 뭔가 마인이 맛이 없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애틀 대 볼티인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지 않을까? 좀 패스할 것 같은 그런 경기인데 내일 이제 카스티오랑 깁슨 다 적어드릴게요. 카스티오가 후반기에 2.37로 상당히 좋아요. 홈런도 2개밖에 없고 원정에서는 특히 이제 뭐 0.90 뭐 이랬었는데 일단은 직전 경기에 원정에서 이런 좋았던 원정 기록도 6이닝 7실점으로 안 좋아졌고 근데 그러니까 깁슨도 최근에 잘하고 있거든요. 깁슨도 좀 이렇게 보면은 깁슨도 적어드릴게요. 깁슨도 보면은 그냥 단단합니다. 최근 뭐 이게 제가 후반기 5경기를 잡았지만은 최근 3경기만 잡으면 깁슨이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3실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후반기 전체를 봐서 그렇고 일단은 최근 폼은 좋은 편이다. 카스티오는 잘하다가 직전 경기 천사 원정에서 6이닝 7실점으로 안 좋았다는 거. 그냥 둘 다 잘하는데 그냥 카스티오만 직전 경기에 살짝 아쉬웠어. 살짝이 아니라 사실 6이닝 7실점이면 아쉬운 거죠. 그냥 대놓고. 아무튼 그런데 시애틀도 최근에 빠따가 좋고 볼티모어도 빠따가 많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저는 언더가 살짝 겁나요. 일단 시애틀이 저렇게 OPS 11등 이런 거는 시애틀 정도의 투수력에 OPS가 저렇게 높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승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애틀은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 그 7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게 일단 눈에 띄고요. 최근 15경기로 봐도 12승 3패로 시애틀의 후반기 약진은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볼티모어도 최근 이제 7승 3패로 잘하고는 있는데, 뭐 워낙에 빠따가 좀 말을 안 듣다가 요즘에 살아나서 그런 거고, 근데 볼티가 이런 절대적인 안타 숫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막 뭐랄까 빠따가 아주 역시 볼티 빠따다 이런 시절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살짝 겁이 나고, 이 경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좀 패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준점이 7.5라서 뭐 오바 보시는 분들, 기준점이 7.5고 양팀 다 빠따가 좋다. 그래서 카스티오든 깁슨이든 나는 얘네들 빠따에다가 7.5 기준이면 오바 갈래,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가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저는 패스를 할 것 같다. 그냥 저는 오버를 적어놓기만 할게요. 제가 그나마 나아 보이는 건 오바인데 적어놓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다. 다음 경기 이제 다저스 대 콜로라도인데요. 저는 이 경기 언더를 봅니다. 언더. 왜냐? 일단 린이 되게 안 좋은 투수지만은 최근 다저스 이적 후 다저스 이적 후에 2.77에 4피 홈런, 뭐 다 아마 전부 다 솔로 홈런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린이 좀 안정감을 지금 다저스에서 보여주고 있고, 다만 린은 기본적으로 올 시즌 그 9이닝당 홈런 수 2.2개로 전체 2위 뭐 이런 리스크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후반기 방금 다저스 스테마 말씀드렸는데, 그 막 화싹에서의 막바지까지 해가지고 후반기에 29.2이닝 동안 6.37, 그리고 홈런을 10개나 맞았어요. 29.2이닝 동안. 이 정도로 피홈런에 좀 약세가 있는 선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린이 피홈런이 되게 많고 상대는 콜로라도다, 뭐 이런 점들. 근데 반대로 곰버 있죠. 곰버가 최근 8경기 2.63이에요. 피홈런도 3개밖에 없고, 뭐 이닝도 6이닝이나 먹어주고, 진짜 내가 알던 네가 아니야. 이거 뭐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인가?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약간 이런 모습? 아무튼간에 곰버가 그전 7경기 때는 32이닝 동안 8.44로 피홈런도 11방이었는데 그냥 완전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거를 당분간 계속 써먹을 것 같아요. 곰버 그냥 갈 때마다 잘해가지고. 다만 이제 곰버 같은 경우는 피안타율이 2할 9푼으로 전체 4등, 안 좋은 쪽으로 4등, WHIP도 1.44로 안 좋은 쪽으로 8등 이랬는데, 그냥 이런 걸 다 무시하듯 최근엔 정말 잘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곰보의 상승세를 조금 믿어볼 법도 한 것 같습니다. 다저스는 되게 일단은 볼넷이 되게 많은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콜로라도는 2할 2푼 8리로 안 좋지만은 뭐 홈런은 33방 뭐 이렇게 있고, 다만 최근에 콜로라도의 이런 OPS는 많이 하락세인 것 같기는 하다. 그냥 내일은 또 이제 그 린이 한 방 한 방 쳐맞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냥 주자출로 많이 안 시키고 그냥 솔로 홈런 맞길 바라야겠죠.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곰버가 너무 잘해가지고 콜로라도의 프렘마저도 보고 싶어요 사실은. 곰버가 너무 잘하고 콜로라도가 나름대로 불펜지는 좀 믿을만하다는 점까지.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냥 솔직히 콜로라도 프렘까지 보는 건 좀 빡세고, 저는 그냥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샌프란시스코 대 텍사스인데요. 내일 샌프란시스코가 또 불펜데이입니다. 샌프가 또 불펜데이인데, 샌프 불펜데이 쭉 적어드리면은 뭐 어제도 뭐 그렇게 막 저기 누구였지? 그 위장 선발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제 경기도 제가 포함은 안 시켰고요. 어제 경기가 라이언 워커 마나야 버티시, 이거 저번이구나. 이건 포함시킨 경기네. 하나 더 추가해야겠다. 잠시만 다시 적어드릴게요. 샘프 불펜데이, 그니까 말이에요. 샘프 불펜데이가 이러면은 10승 7패인가? 10승 6패야 7패야? 하나, 12, 13, 14, 15, 17번이야? 그럼 10승 7패네.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성적 쭉 적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10승 7패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둘, 2연패 연패 뭐 이런 것도 딱히 뭐 어쨌든 두드러진 건 없고, 제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그 본인들의 힘으로 불펜데이를 잘해가지고 불펜 방어율이 많이 회복된 그런 팀이다, 대표적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텍사스 선발은 그 존 그레이인데 얘가 최근에 되게 안 좋아요. 최근에 8경기 동안 40이닝에 6.30, 6.30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게 내가 저기 뭐지 이게? 4-29가 뭐지? 잠시만요. 뭘 적어 놓은 거지?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뭐 어쨌든 한창 잘하던 6경기 동안은 43이닝 동안 0.84였는데 그냥 그야말로 존 그레이가 최근에 그 예전 존 그레이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올 시즌에 갑자기 막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손꼽힐 만한 그런 방어를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 한 8경기 동안은 그냥 우리가 알던 존 그레이로 돌아왔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4-19가 뭐지? 내가 뭘 적어 놓은 거지? 홈런 4방 볼넷 19방. 홈런 4방 볼넷 19방 맞았고, 그러니까 한창 잘하던, 왜냐면 둘 다 이닝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어드린 거에 지금 못하던 시기에는 8경기 40이닝, 잘하던 시기에는 43이닝이니까 이닝이 비슷한데 잘할 때랑 못할 때랑 홈런 쳐맞은 건 비슷한데 볼넷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구가 많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내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빠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고, 텍사스는 이렇습니다. 여튼 양팀 다 이런 빠따 차이는 확연하게 있다. 그러니까 존 그레이가 좀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 충돌되는 점이 뭐냐? 존 그레이가 요새 존나게 못해.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꾸준히 후반기 빠따 제일 그냥 꼴찌예요. 타율도 뭐 2할 5리로 꼴찌, 홈런도 별로 없어. 볼넷은 그나마 조금 있는 수준. 근데 OPS도 30등 619 엄청 부진하죠. 텍사스랑 거의 OPS가 2할 차이가 나요. 텍사스가 816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불펜대도 많이 쳐맞고 있고, 존 그레이가 최근에 많이 부진하던 점, 이런 점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 텍사스 승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오바일지 언더일지 8.5 기준이면은 존 그레이가 쳐맞으면 나 오바도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샘프가 존 그레이가 요새 존나게 못하니까 샘프가 그래도 한 번씩 좀 쳐주겠지. 이런 분들은 오바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가 근데 최근에 2경기 연속으로 5안타잖아요. 샘프 존나 못하잖아. 그레이가 한번 비 보겠지. 이런 분들은 그냥 텍사스 승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텍사스 승이 1.73이나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그냥 텍사스 승을 보겠다. 존 그레이가 털려도 샘프가 워낙 못 쳐가지고 경기 후반으로 가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